네,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었을까요? 지금 마음들이 그러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마음 또 정치의 마음을 대변해서 두 분 모실 텐데요. 오늘은 먼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호준석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3차 저지선 정문이 열렸고 수사팀과 정진석 비서실장 또 변호인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까지 1차에 비해서는 전개가 빨리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를 한번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부의 현장 상황은 여기서 예측하기, 여기서 이제 추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차 네네. 저지선이 지난번에도 사실은 3차에서 이제 네네. 본격적으로 저지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입장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저희가 무슨 어떤 지금까지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저는 무엇을 위해서 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네.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지지와 반대 여론도 비슷한 정도까지 지금 이게 바뀌고 네.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처음에 혼란스러운 틈에 공수처법상 아무리 봐도 수사권이 없는데 네. 그냥 뛰어들어서 무작정 현지 국가 원수인데 직무는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소환 통보부터 했습니다. 조율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예. 3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중에는 성탄절날 나와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탄절날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더니 3번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다짜고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공수처법 31조에는 공수처에 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게 네. 돼 있는데 엉뚱한 주소 핑계를 대면서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고, 정치적인 편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던 판사는 그 영장을 발부하면서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형소법을 제외한다. 네. 110조, 111조 제외한다라는 그런 영장까지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체포 하청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 적법성이기 적법한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쌓이는 와중에 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 시스템 전체에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기소하면 재판에 나가서 진술을 네.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 바로 얼마 전에 법인카드 사건 소환 통보 다 응하지 않았고 서면 조사조차도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사하지 않고 기소를 했었습니다. 예.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청구해라.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무슨 유죄 판결 받았는데 수감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호도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려는 것일까? 네. 오직 이재명 대표의 직권만을 위해서 눈이 먼 민주당이 하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충돌 안 된다. 네. 그리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도 행정수반의 지시까지도 무시하고 우리는 충돌이 불사하고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격도 체면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무리한 상황과 편향이 의심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일단 좀 늦어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인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또 바꿔서 네.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서 일단 얘기했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 3차 저지선을 지나서 관저 입구까지 갔고 아마도 정진석 비서실장 변호인과 만나고 있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태껏 충분히 다른 방법, 현직 대통령이라는 국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의혹을 살 만한 방법에 무리수를 둬서 상황을 진행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호준석 대변인의 얘기가 있었고요. 이 상황에 대한 판단해 주시죠. 그렇죠. 저도 지금 오기 전까지 이제 YTN 방송을 통해서 이제 네. 관저 소초까지 진입했다는 네네. 좀 비극 아닌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건데요. 사실 이런 걸 자초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꾸 하달이라든지 명령해서 수사 집행관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국민의힘에서나 그렇게 주장하듯이 민주당 힘이 없고요. 민주당은 애초부터 경찰이다. 이거 사법권 검찰이 아니다라고 네. 했었는데 공수처와 경찰, 검찰도 물론 빠졌지만 국방부 합의해서 공조본으로 해가지고 네. 적법 절차에서 영장, 즉 체포영장입니다. 구속이 아니고 조사 네. 받으라고 3회까지 해서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의 최초의 시작이자 끝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 논란되는 부분 하나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지난번 집행 때는 이 판사가 무슨 권리로 입법권까지 침해가면서 110조 111조는 예외된다라고 넣었냐. 그래서 불법이다. 지금은 110조 111조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호처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건 불법이다. 이런 입장인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YTN의 그 속보 자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에서 네, 그렇습니다. 나올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네. 것 같고요. 지난번 영장 집행도 불법성 논란이 너무나 많았는데 네, 거기에 이번에는 이제 그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형사소송법 제외한다. 네네, 적용 제외한다는 조항이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군사 네. 비밀 시설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수색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책임자의 승낙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어제 또 이 문제 관련해서도 마치 뭐 55 경비단이 진입을 허용했다 이런 그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공수처가. 네, 그런데 내막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55 경비단이 그런 공문을 보냈지만 경호처가 그것은 승인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2시간 만에 그렇지 않다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이제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건 그 시간 뒤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이런 그 불공정하고 편향된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인지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법적으로도 명백하게 수색권이 없는 그런 영장을 지금 갖고 간 것이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예. 그냥 지금 막 밀고 들어간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불법 아닙니까? 그 불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뭐 구속 적부심이든지 이제 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다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해 준 것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사 과정 혹은 서면이든 뭐든 간에 그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략을 다 모든 걸 해놓고 오직 불법적이라고 딱지를 씌워놓고 이렇게 그 정당적인 어떤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하다 보니 그 불법의 운용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논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이러한 문제는 계속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법원의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뭐 여러 좀 다른 방법이 취해졌더라면 하고 뭐 정진석 실장도 호소문을 발표해서 제3의 장소라든지 좀 이런 체포되는 상황이 전 세계를 비춰지는 것들은 좀 막아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 나온다라는 속보 상황이 있고 저희가 인터뷰 중에도 실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탄핵 심판 관련 상황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만장일치 기각이 되고 비록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충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호와 방어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다. 뭐 길도 우리가 정해서 그냥 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인도 사법 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현재 국가 원수이고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힘이 없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데 네. 대통령 권한대행 말조차 듣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노골적으로 관을 들고라도 들어가라, 총을 맞더라도 체포해 오라 그렇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대로 지금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네.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그냥 뭐 볼 것도 없다 식으로 그냥 바로 기각되는 장면을 보면서 네. 저는 정말 갸우뚱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게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더 쌓였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13년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2촌 이내의 친족이 네.
변호사로 있는 로펌의 사건은 네네. 맞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권고안을 네. 냈었던 것이고 실제로 정계선 판사 본인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판할 때 그때도 똑같이 남편이 네. 남편이 이제 당시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위촉이 되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충돌할 수 있는데 그 네. 재판은 안 맞는 게 맞다 생각해서 본인이 스스로 네.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 사건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보는 것인가? 왜 그런 그 숙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단칼에 뭐 일고의 네.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배제를 해버렸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직전까지 정기선 재판관이. 그런데 지금 그 영장 쇼핑하고 이의신청 기각하고 셀프로 기각했잖아요. 그게 다 서부지방법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국민들이 다 점점 이렇게 의혹이 자꾸 쌓여가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론이 내려져도 다 흔쾌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그 의혹과 불신과 이런 소지들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자꾸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주장할 때는 헌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잘하신 거예요. 헌법 테두리 안에. 그러나 네. 법원에서 기각한 겁니다. 인용해도 되고 기각하는 건데 그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그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꾸 국민의힘은 저런 논리면요. 그 김건희 특검법도 똑같습니다. 본인 대통령의 배우자 건을 본인이 기피 신청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논하기 전에 본인들이 2년 6개월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한번 뒤돌아봤으면 하는 것이죠. 예. 네, 뭐 수용하죠. 저희가 뭐 수용 안 하고 불복하겠다고 했습니까? 다만 그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매우 있느냐.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예,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고 비슷한 상황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때는 단지 이제 재판의 불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유였는데 네. 이번에는 수많은 전례가 있었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소주 대리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가 속해 있는 법인의 대표 김희수 변호사가 사실 배우자하고 그런 것이죠. 남편하고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같진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뭐 가족 관계는 네, 이 부분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특검법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국민의힘 특검법이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아직 발의된 건 아닌데 계엄 특검법안이라고 해서 뭐 민주당이 비판했던 안대로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근접한 안도 있고 다만 이제 그 범위라든지 수사 인원 또 추천권자 여러 가지들이 조금은 민주당하고 다르지만 좀 협상의 여지가 있는 해석 아니냐. 앞서 저희 김대식 의원도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 특검 법안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특검이 어차피 수용되고 합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뭐 공수처 앞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조사를 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네. 그런데 왜 군사작전 하듯이 저렇게 현직 대통령 체포가 국가 목표인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과연 여기에 이제 합의할 뜻이 있는가도 저는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판을 뒤엎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외환을 또 추가했습니다. 외환을. 네. 그런데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뭐 대북 전단 이런 것까지 다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이거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김영수 합참의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돈 들여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군이 확인해 줍니까? 우리 군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이제 막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왜 그럴까?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대북관, 대중관 매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큰 의구심 표시하고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게 사법 리스크 못지않은 리스크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안보? 당신들이 더 문제지. 당신들이 외환을 저지르려고 했잖아. 이걸로 특검 국면으로 이렇게 해서 헤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정략적인 특검을 가지고 진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그게 진심인가? 그게 정말 목적인가까지 의심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외환이 뭐 김정은은 좋아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 외환죄가 아니라 외환 행위라고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노상원 전 이제 계엄사령관이 보면은 그 수첩에 정보사령관이 보면 수첩에 뭐 NLL 관련해서 네. 유도한다라는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아니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행위 자체에 만약에 정말로 여당 국민의힘이 그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빼도 된다. 협의니까 네. 합의가 아니고 네네. 협의니까 협의해서 그걸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 특검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이 분명히 또 지연작전합니다. 어떤 목적에서 이제 대선이 끝나면 하자. 왜냐하면 대선 전에는 영향이 있다. 예전에 지방선거 총선 때 또 최혜병 김건희 특검 한 번 또 발의하지 내용이나 안 또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선거 끝나고 하자고 하거든요. 그럼 대선 네. 끝나면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지방선거 있으니 또 연기하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지연, 방해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근거가 없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특검 법안을 이미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지연하자, 뭐 선거 후에 하자 그런 내용이 없고요. 특검 법안이 제출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의 네. 일부 내용들이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특검 법안 왜 국민의힘 제출 안 하느냐 이제 계속 이제 그 재촉을 하셨는데 네. 사실 민주당이 그 했었던 위헌적인 특검 법안이 재의결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끝나자마자 저희는 지금 특검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네.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뭐 앞서 뭐 외환 혐의에 대한 논쟁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도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또 열립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라고 일단 결정이 된 상황인데 여야가 굉장히 고성이 오가며 논란이 컸거든요. 근데 왜 고성에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네. 그 주범이잖아요. 우두머리인데 이분을 빼고 한다고 하는 게 고성에 와야 되는 것이지. 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네. 국회 차원에서도 하고 특검도 하고 수사도 하고 이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지 행여 우리가 놓치거나 그래서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또 재발 방지를 넘어서 또 대안까지 저희가 미비한 것도 국회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하자고 했을 때 이제 그 고함이 나와야 된다. 저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네. 변호사가 충돌 우려해서 공수처와 자진 출석 협의 중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제가 네. 30년 기자 생활 동안에 여러 번 봤는데요. 네네. 국정조사는 그냥 보여주기 쉬웁니다. 쉬워. 음. 어떤 강제 수사권도 없고 네. 전문성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뭐 현장 한번 방문해서 이게 보여주고 청문회 네. 이제 불러서 이제 뭐 망신 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수사가 여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벌써 14명이 기소가 돼서 관련자들이 윤 대통령 빼고는 다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지금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를 또 위해서 이거를 그냥 정치적인 쇼 자기 한번 더 언론에 한번 나오고 또 상대한테 그 타격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내란 특검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히자는 것이 우리 사법 절차인데 네. 내란 특검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가면 그게 공정한 겁니까? 비상계엄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수사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국회에서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상계엄 했을 때 국무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 비상계엄 즉시 국회의장에게 통보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통보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법안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무회의 통과 전에는 비상계엄의 빗자도 꺼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행여 신속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면 국무회의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야당이든지 혹은 뭐 다른 단체든지 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최소한 국회의원들은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그 민주당의 150명 의원이 늦게 했었으면 2시간 만이 아니고 20시간, 20일 지금 또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법적인 그 테두리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네. 입법은요. 네. 상임위 관련 해당 상임위 행안이나 이런 데서 개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국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뭐 국정조사의 국회 권한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또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이건 또 사실 민주당 입장을 설명해 주시는 서재원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은 계엄특검법이라는 이름 명칭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선관위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고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 지휘, 종사, 폭동, 관여, 사전 모의 등을 한 혐의 등도 포함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앞서 물론 논란의 외환 혐의를 빼고라도 상당 부분 근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뭐 위헌 소직 이야기에서 그 재판장이 이제 그
그 장도 이제 지명할 수 있게 이제 열어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는 아니고 협의 네. 즉 이제 여당과 야당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그 목적은 특검이 아닙니다. 특검을 통해서 그 사건의 실체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보는 것이죠. 그런 예, 것들은.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 10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합니다. 국민의힘은 40.8%, 민주당은 42.2%로 조사됐고요. 자동응답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당 지지도는 비등비등해졌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민주당은 이제 그 애써 현실 부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이제 패턴이거든요. 네, 유튜브에서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반민주성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그 폭력적인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젊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 2030들이 현재 상황 그리고 과거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재인식하고 재평가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2030들의 여론 지지율의 그 추이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가짜 뉴스가 있는지 없어요. 어쨌든 그냥 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다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카톡 SNS까지 검열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재갈을 물리고 못하도록 네. 압력을 느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서전 대변인 얘기 듣기 전에 한마디 더 붙여서 네. 호준석 대변인 입장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얻은 반사이익이지 않느냐라는 비판 때문에 조금 그건 내부에서도 경고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특별히 잘한 것이 없죠. 그리고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좀 더 긴장해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저도 뭐 그 20, 30대 한번 의견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예.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그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 다만 네. 민주당도 조금 이제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네. 안정적인 것, 또 정책적인 것. 네. 그래서 좀 신뢰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예.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확인해 보면 예. 그 이제 보수들 위기의식에 직결한 것도 네. 있고 실질적으로 응답한 숫자를 보면 한 달 전에 비해서 보수 응답자율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체감하는 것과 여론조사는 다르다. 다만 흐름 자체는 민주당이 이제 그 비상기엄 때 최고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 최고치를 했다 좀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이제는 대안 세력으로 집권 세력으로 좀 더 신뢰감을 주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체포 이후에 이제 예. 정책적으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죠. 예. 예. 요사는 지금 뭐 사안 자체가 아니라 이제 좀 구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다음 주나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더 깊게 얘기하고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이나 뭐 가짜 뉴스라는 원칙적인 비판은 두 당 다 똑같습니다만 이 내란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선동죄 얘기가 드러나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카톡까지 검열하느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그냥 결론을 스스로 내려버리고 네. 민주당은 그리고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내란 선전범, 선동범이라고 규정하고 어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국정혼란의 주범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악했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의견과 다른 것들을 카톡으로 얘기하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콘텐츠 네네.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퍼날라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라고
전용기 의원 직접 밝혔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검열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의 2021년 발언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고요. 국제사회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이제 또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같은데 카톡이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검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내란의 특이한 시국에 어떤 그런 그 악의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면 고소 고발하겠다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네. 그런 과정 중에 뭐 국민들이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편하는 행위 자체를 모두 다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검열식으로 한다. 그런 오해 아닌 오해 있으면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프레임을 하더라도 절대로 뭐 민주당이 그 굴하지 않고 설명하고 그 원 취지에는 그 가짜 뉴스 척결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죠. 요거는 서전 대변인 네. 덧붙여서 젊은 정치인이시고 선거도 치러보셨으니까요. 좀 민주당 내 정치인들 의원들이 이제 시기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좀 욕심내는 거 아니냐,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뭐 욕심내는 의원도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튀는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전용기 의원의 개인적인 행위는 아니고요. 네네. 홍보소통위원회 자체에서 회의의 결과에 도출해서 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이나 뭐 과도한 뭐 행위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지금 단일 대우 목소리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김상욱 의원이나 또 조경태 의원 또 조정훈 의원 같은 분들이 당내 이른바 좀 주류 세력을 향해 좀 강공을 퍼부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준석 대변인 의원 짧게. 조정훈 의원이요? 네, 조정훈 의원도 내부 고름은 영남 강남 기득권 프레임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좀 당 확장성을 요구한 것 같아요. 중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건 뭐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죠.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당내에서는 그런 이견도 있고 큰 네. 틀로 보면요, 이렇게 이견이 있고 때로는 충돌도 있고 이게 건강한 거죠. 그리고 네. 역대 정당은 건국 이래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느 당이나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 민주당은 그것이 없죠. 일도 네. 없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일로 넘어갔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네. 다음 기회에 네,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